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빠른 인구 감소에 작년 유치원, 초등학교 5,000곳 문 닫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추격은 굉장히 무서웠죠. 지난 30년간 중국이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30년 전인 1990년 중국은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했지만 세계 경제 비중에서 중국의 인지도는 겨우 2%에도 미치지 못했죠. 당시 중국 인구 대다수가 절대 빈곤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랬던 중국이 30년간 무섭게 성장했죠. 미국 경제 규모의 5%에 불과했던 중국이 이제 75%까지 육박할 정도로 G2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장을 지속해오던 중국이 성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는 인구 문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가 산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죠. 결국 많은 인구로 인해서 저렴한 노동도 되고 또 이러한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고 인구를 통해서 일단 8천만이 넘어가면 인구가 1억 정도 되면 자생경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내수 시장의 성장을 통해서도 경제가 성장할 수 가장 큰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뜯어먹기 위한 그 기업들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절대파이가 많이 줄어든 것도 지금 중국의 경제에 발목을 잡는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있겠죠. 이 때문에 미국을 제치고 최강국이 되겠다는 중국몽이 인구 감소에 발목이 잡혔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작년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출생률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고 혼인 건수도 10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인구 감소 속도는 쇼크 수준이라는 일본보다도 더 빠를 것으로 보이면서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재앙에 가까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가지고 있던 세계의 공장, 이 틀이 중국의 현재 상황에 비례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한 20, 30년 후에 중국의 인구가 절반가량으로 준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면 이 내수 성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고 또한 여기에 미중 경제 패권 전쟁 때문에 이 중국의 기운들이 해외로 뻗어나가지 못하면서 더욱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수치로 나타내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출생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면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늘어나고 밑에는 줄어들고 이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생 건수가 줄어들자 지난해인 2022년에는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가 각각 5,000개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자 이제 미국을 영원히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비상이 걸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빠른 인구 감소에 작년 유치원, 초등학교 각 5,000곳 문 닫아입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인구 감소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출산율의 감소도 있고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는 복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인 2022년 중국이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혼인신고 건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가정의 구성의 몰락은 결국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의 몰락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특히 중국 내 젊은이들이 혼인을 기피하면서 인구 감소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입장, 그리고 현재 거대한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 현재 상황, 이것이 여러 가지 맞물려도 있지만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다라는 것을 이번
것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민정부는 분기별 통계 보고를 통해 지난해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80만 3천 건, 10.5% 줄어든 683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혼인 관련 통계 집계가 된 198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는 거죠. 혼인 통계 수치가 발표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 이후에는 더욱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혼인 건수는 2013년 1346만 9300건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에는 927만 3천 건으로 1000만 건 아래로 떨어졌고 2020년 814만 3천 건, 2021년 763만 6천 건으로 줄어듭니다. 제1지경은 결혼 인구 감소 원인을 혼인, 출산 연령의 상승, 결혼 정년기의 인구 감소,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코로나19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진단합니다. 결혼 인구가 줄어들면서 신생아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이는 결국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 중국에서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유치원, 초등학교 사라지는 중국입니다. 지난 5일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교육사업 발전 통계 공보에서 작년 전국의 유치원 수는 전년보다 5,610개가 즉 1.90%가 줄어든 28만 9,200개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유치원 등에서 취약점 교육을 받는 원생 수는 전년보다 177만 6,600명, 3.70%가 줄어든 4,640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수 역시 전년보다 5,162개, 3.35% 감소한 14만 9,100여 개였으며 교통이 불편한 산간지역이나 인구 밀도가 낮은 오지에 설립되는 분교는 6,690건이 줄어든 7만 6,900곳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 수도 전년보다 81만 1,900명, 즉 4.55% 감소한 1,700만 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처럼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입학 인수 그리고 유치원에 들어가는 입교 인수가 줄어든다라는 사실이죠. 재학생 수 역시 전년보다 47.8,800만 명이 줄었고 그 여파로 초등학교 학급 수가 전년보다 23,200개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은 왜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가 중국에서 감소할까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출생률 감소 및 결혼 인구 감소, 여기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데 코로나19 기간에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도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2017년 중국 신생아 수는 전년 대비 6% 감소한 1765만 명이었고 이후 출산 정년기 여성 인구 감소 그리고 코로나19의 요인까지 더해져 신생아 수가 감소가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출산 정년기의 여성 인구의 감소, 갑자기 감소했다라는 거죠. 갑자기 감소했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코로나19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후난성 창사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한 유치원 원장은 21세기 경제 도보에 저출산과 보조금 부족으로 내년에 비해 올해 많은 사립 유치원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중국, 여기에 코로나19에 더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인구 감소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 때문에 중국이 이제는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는 결국 중국 제조 2025를 해야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제조 2025를 넘어가자 미국이 강력한 견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 중국은 결국
세계 공장이라는 위치까지 위태롭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1월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작년 중국 인구가 14억 1175만 명으로 전년인 14억 1260만 명보다 85만 명 감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85만 명 감소라는 거죠. 85만 명 감소가 왜 1년 사이에 갑자기 일어났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중국이 인구가 감소했다 발표한 것은 1961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에 화장장에 들어간 숫자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작년 12월에 코로나19의 대유행이 한 번 있었는데 이것도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통계국가국은 출산율 6.77%, 신생아 수가 956만 명이며 사망자 수는 1041만 명, 사망률은 7.73%로 인구가 6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6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지금 6년 정도 되잖아요. 5, 6년 정도 되고 이것은 초등학교 수 그리고 유치원 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중국은 항상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표도 조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 해도 공식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국 인구가 4억 명이나 감소했다라고 밝힌 사람도 있습니다. 한 민간 분석가는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 이때가 어떤 세대였었냐면 코로나19 19라는 의미가 코로나가 발생한 시기가 2019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에 가장 코로나가 창궐했던 시기 중국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에 기준으로 중국의 전국 화장로가 약 6,600기가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중국의 일반적인 화장률 55%, 연중 24%를 가동했을 경우 사망자 수가 2020년도에만 약 8,674만 명일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단 한 기에 한 건이 들어가고 24시간 가동한다라는 가정하에서도요. 이 수치는 화장로 한 기에 한 구의 시신만 소광했을 경우를 한 추정치입니다. 즉 화장로 한 기에 두세 기에 여러 구의 시신을 소각했을 가능성도 현재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당시 화장터는 24시간 가동했고 풀가동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구의 시신이 한꺼번에 들어갔을 경우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19 동안 휴대전화 가입자 수의 감소가 의미하는 것, 이때 당시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것도 있는데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즉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에 죽었을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3월에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당해 1월부터 3월까지 통신업 경제 운영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단 2개월 만에 1월부터 2개월 만에 중국 3대 이통사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단 2개월 만에 2,100만 명이 감소했다 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를 제외한 다른 이유로 이러한 대규모 휴대전화 가입자 수의 급감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죠. 2020년 4월 중국은 1월부터 3월까지의 사망자 수를 겨우 3,326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지금 한 명도 없죠. 당시 우한에 있는 화장터 4곳이 24시간 풀로 돌아갔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공개된 우한시의 화장터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인구 1,100만 명의 대도시인
우한의 화장장 8곳에서 유골함을 받으려는 유족들의 대기줄이 길게 늘어선 것과는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이미 공개가 되었기 때문이죠. 당시 화장장 직원도 언론에 하루 19시간 일하며 시신을 화장했다라 말했고, 한 유족은 유골을 받아 돌아서는데 큰 트럭이 멈춰서더니 유골함 2,400개를 내리더라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3월 말에는 일주일 사이에 우한시의 유족들에게 최소 2만 개 이상의 유골함이 배포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우한시만의 일일까요? 다른 곳에도 이 일이 퍼졌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한에서는 사망자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동용 소각로 수십 기가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이를 의료 폐기물 처리용으로 밝혔으나 의료물자 지급 속도보다 소각로 투입 속도가 더 신속한 이유에 관해서는 의혹이 모성했다라는 것이죠. 즉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는 중국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출산율 감소로 인한 지금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의 감소, 이것은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미래로 불리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감소와 이와 관련된 산업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해 유제품 업계, 유아용품, 임산부 용품의 시장이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그동안 어린이와 고령자에 비해 노동 가능 인구 비율이 높은 이른바 인구 보너스의 효과를 누려왔지만 최근 이 효과가 사라지면서 경제 성장의 둔화가 되고 있죠. 이는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도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과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죠. 그러나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중국 공산당의 억압으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지금 현 청년들은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출산율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지금 꿈에 불과하고 출산율이 20, 30년 후에는 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리고 인구 1위의 그 타이틀은 이미 인도로 넘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인도의 미국의 인도의 항만을 미군 기지로 사용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